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대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요. 질문 주신 사항 내용이 있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중간에 좀 공통적인 내용이 좀 한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별 생산량이 나와져 있고 어떤 지수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 지수값을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전 3개월 평균 생산량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적인 프로세스에서 규정되어지는 지수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계산식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일자별 생산량인데 이전 데이터, 지금 현재 일자에 대한 부분이 기준으로 나와 있다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의 데이터가 나와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일자에 대한 이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전 3개월이죠. 이전 3개월의 생산량의 평균이에요. 평균. 그러니까 평균은 우리가 평균 에버리지 함수를 적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이전 3개월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 2012월까지는 이전 3개월에 대한 데이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얘는 아예 이전 데이터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한 개밖에 없고 이 녀석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시적으로 2020년 1월부터 이전 3개월에 대한 올곧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의 수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표현해준다고 하면 에버레이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B5에서부터 근데 B5가 아니라 여기는 B2가 되겠죠. 그래서 B2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는 B4까지. 자, 어디냐면 여기에 적용되는 수식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B3에서부터 B5까지. 4에서부터 6까지. 그 다음에 5에서부터 7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엑셀 함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변하는 규칙성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는 뒤에 범위에 대한 부분들 알파벳은 똑같게 나오고 즉 열의 주소는 똑같이 나오고 행에 대한 주소만 이 4의 초기값에서 하나씩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죠. 라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파워쿼리를 좀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파워쿼리에서 이 녀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은 어떠한 m쿼리 언어를 써서 m스크립트 언어를 써서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단계를 그냥 표현해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거는 그냥 기능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남이 해놓은 기능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저거 저렇게도 하는 거구나. 괜찮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비슷한 상황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응용해서 뭔가를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것들이 기억도 안 날 뿐더러 도움도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작업들,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단계이고 감이 잘 안 오는 단계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계속 트라이를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답안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풀어보고 이거 막혀서 안 되면 다시 또 이렇게도 풀어보고 해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한 번만 만들어내시잖아요. 자, 그럼 거기서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모든 시각이 다 변경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해볼만 하고 재밌다 라고 하는 그런 재미를 거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취감을 느껴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의 과정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좀 포커스를 여러분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와 비슷한 유형에 대한 예제는 제가 파워쿼리 제 강좌에 보시면 이전 행값을 참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전 행값을 참조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이 라인에서 이전 값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값을 표현해주는 인덱스가 나와야 됐고 이 인덱스에서 이전의 값에 즉 인덱스라고 하는 건 이 행에 대한 부분이죠. 왜 인덱스를 썼냐면 파워쿼리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우 즉 엑셀에서는 주소에 대한 인식이 그다음 열 번호와 행 번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에 대한 번호가 내포되어 있죠. 셀 주소 자체 내에. 하지만 파워쿼리에서는 셀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에 대한 개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덱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덱스를 가지고 뭔가를 좀 활용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인덱스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1부터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부터 2 쭉 만들어 놓는데 기본적으로 요 3개의 연도니까 이전 3개의 연도니까 그룹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모듈러를 통해서
하나, 둘, 세 개에 대한 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 값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서 이전 값에 대한 부분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행에 대한 지표, 즉 행에 대한 색인값, 이게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요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에 대한 이 색인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자에 대한 부분에서 비교를 해서 이전 값의 값이냐, 이전 값의 값이면 그 중에서도 어떻게 바로 이전에 나와 있는 세 개의 값, 최근에 나와 있는, 즉 어떤 의미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데이터를 만약에 여러분이 검색을 하신다고 하시면 이 데이터 상에서요. 이 앞에 있는 데이터는 다 이전 데이터죠. 그 중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럼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 요 범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범위에서 2020년 7월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최근에 나와 있는 요게 마지막 세 개 구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016년에 대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번 보실까요? 2016년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구간이 만들어질 거고요.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 데이터들은 여기 앞에 다 나와 있는 이게 이전 데이터야. 이 중에서도 뭐요? 맨 마지막에 있는 세 개, 최근에 세 개까지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게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구간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전체적인 요 데이터의 구간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눈치 빠르신 분들은 감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해당되는 데이터의 원본은 어찌됐든 간에 이 녀석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비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녀석을 A라고 할게요. 이 전체 영역을요. 그 A라고 하는 영역을 각각의 요 라인이 있죠. 각각의 요 라인에다가 다 A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야 돼요. A라고 하는 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요 녀석과 그 각각의 A 안에 있는 일자를 비교해서 이전 데이터들만 가져오면 우리가 첫 번째 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구간값이 여기는 없겠죠. 여기에 이 녀석의 구간값은 없어요. 이 녀석의 구간값은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녀석의 구간값이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구간값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간값이 처음에는 없고 요만큼 그 다음엔 요만큼. 그런데 요만큼이 지금 보시는 하나, 둘, 세 개가 다 필요하죠. 근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면 여기서 밑에 있는 세 개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구간값은 어떻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간값은 맨 처음에 이 구간값이 없어입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구간값 없어요. 그런데 구간값이 되긴 세 개예요. 구간값이 세 개고 구간값이 네 개예요. 이게 구간값이 다섯 개가 되겠죠. 근데 실적으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세 개이기 때문에 이 세 개에 대한만 에버리지를 치면 되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밑에 있는 요 세 개를 또 가지고 와서 에버리지를 쳐야 돼요. 다섯 개의 구간 중에서 밑에 있는 세 개에 대한 부분을 또 에버리지를 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대충 여기는 논리가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논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여러분들은 이제 해드린다고 하면 개념적으로 이 녀석에 대한 부분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 나왔어요. 자, 전체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제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구조적인 데이터 유형이 있구나. 파워컬에서. 그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만약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실무적인 파트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실 때는 좀 더 제약 조건이 있거나 조건 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리스트 테이블 빼고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기본적인 개념이 약하신 분들은 해당 관련된 동영상 반드시 참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완전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고 자신 있으셔야 돼요. 완전 난 무조건 리스트 테이블 개념 확실하게 난 이해됐어. 이게 안 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만의 로직을 적용하시거나 파워쿼리를 뭘 하시려고 하시는 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안 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명백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와 테이블에 대한 부분에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구간 전체적인 어떤 범위가 나와야 되는 부분은 리스트와 테이블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근데 확인한 두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리스트와 테이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열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범위로 잡을 수 있죠. 그게 리스트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스트를 파워 쿼리에서 구현해주는 기능은 드릴다운이죠. 드릴다운 기능을 쓰시면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거나 고개를 끄덕이시면 여러분들은 파워 쿼리를 어느 정도 하시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기초 강좌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해가 완벽하게 되셔야 됩니다. 테이블은 말 그대로 테이블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 이상의 열을 담을 수 있는 게 테이블의 구조예요. 여기서는 리스트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 왜냐하면 저희가 일자에 대한 부분을 여기다가 통째로 어떤 데이터, 구조화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건데 여기도 어떻게 돼요? 이 녀석에 대한 일자가 나와 있어서 이 일자하고 여기 나오는 일자들을 비교해서 이거보다 이전 날짜 리스트만 쭉 걸러내는 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가져와야 되는 값은 뭐죠? 이 날짜가 아니라 이 생산량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범위는 단일 열에 대한 범위가 아니라 여러 열에 대한 범위, 즉 테이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죠. 자, 그래서 테이블 구조가 전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거 하나. 되셨죠? 자, 그러면 그 테이블이 처음에는 없을 거죠. 없고, 그 다음에 3개 나오고, 그 다음에 4개 나오고, 5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없고, 0, 0, 0, 그 다음에 얘는 3, 3, 얘는 3, 4, 5 이런 식으로 갈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을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규칙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 4가 나있으면 1, 2, 3, 4, 인덱스 주면 되죠. 인덱스 주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우리 조건이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0, 0, 그 다음에 3, 4, 5 이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요 녀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가면서 이 녀석에 대한 로직을 여러분들이 도출해 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 다 개념적으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절차를 다 완성하시고 끝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가 완성이 되셨으면 첫 번째 여기에다가 각각의 라인에다가 이전 데이터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이 전체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나오시게 되면 여기에서 계속 쪼물쪼물딱 만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물로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면서 생성해 나가면서 변형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가시기 전에 이제 먼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컨트롤 T 누르셔서 데이터 범위를 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워 쿼리로 던져주시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 가셔서 표 범위 또는 표에서 선택하시면 제가 표로 만든 이 영역을 파워 쿼리로 던져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적으로 뭐 단계를 만들고 이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본에서 변경된 유형 이렇게 만들겠죠. 자, 임의적으로 얘가 날짜에 대한 부분을 날짜 및 시간 데이터로 바꿨고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다시 날짜 데이터로 바꿀 겁니다. 자, 그럼 지금과 같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환해서 바꿀 거냐 아니면 세 단계 추가할 거냐. 세 단계 추가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자별 생산량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본의 모습은 요게 원본의 모습이에요. 원본의 모습. 두 번째 단계의 이름이 뭡니까? 변경된 유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단계의 이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열 추가를 하게 되고 열 추가를 해서 제가 사용자 지정열을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이 사용자 지정열을 왜 만드냐면 각각의 요 라인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녀석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이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사용자 지정열에다가 새로운 열을 만들 겁니다. 근데 그 열에다가는 1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추가된 사용자 지정 항목이라고 하는 단계의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 단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유형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게 끝난 거죠. 여기까지가 변경된 유형이고요. 여기까지가 새롭게 추가된 사용자 지정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전 1을 넣었는데 실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건 1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자별 생산량에 대한 이 테이블 구조를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되잖아요. 각각의 라인에다가. 자, 그래서 앞에 제가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1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 준 거에서 이 녀석을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자, 이 녀석의 단계에 대한 부분이 앞 단계에 나와 있는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요 단계 있죠.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결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 좀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파워쿼리는 함수, 즉 m이라고 하는 함수 언어를 계속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의하고, 그죠? 여기다가 정의해서 뭘 집어넣으면 결과 뭘 나왔다.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또 뭐죠? 함수 언어를 쓰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함수 언어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에 대한 결과는, 자, 이 녀석은 함수, 제가 1이라고 하는 요 1의 함수의 결과가 2의 함수에 어떻게 되죠? 입력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1의 함수의 결과를 가지고 2의 함수를 만들어내고 2의 함수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또 3의 함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표현해 드릴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함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에 대한 이름은 뭐냐면 단계 이름은 원본이에요. 원본. 이 보시는 원본이에요. 원본이라고 하는 함수도 뭘 집어넣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은. 자, 그러면 그 원본에 의한 결과를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자,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그런 함수의 이름을 만들었고요. 이 결과가 그것에 대한 입력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다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에 대한 부분이 뭡니까? 추가된 사용자 지정 항목이라고 하는 함수를 제가 정의했기 때문에 이 녀석은 변경된 유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단계는 함수의 결과를 그냥 바로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 결과의 이름입니다. 변경된 유형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된 사용자 지정 항목에서 제가 뭔가를 만들어낼 건데 이 함수에 대한 결과, 즉 함수의 결과를 담는 변수 역할을 하는 게 지금 뭐냐면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걸 변경된 유형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사용자 지정을 만들어서 새로운 열을 만들 건데 각각의 라인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자,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이 함수의 결과 이름이 있죠. 이걸 제가 상수로 받은 거, 변수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여기다 다 뿌려줄 거예요.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결과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여기에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있다. 우리가 엑셀에서 함수명이 됐건 기본적으로 뭐 셀의 이름을 정의하건 공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백을 못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파워쿼리는 그걸 허용하거든요. 근데 그걸 한식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규칙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이렇게 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샵, 그 다음에 큰 따옴표, 그 다음에 그 이름, 공백이 있는 이름, 변경된 한칸 띄고 유형이라고 하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규칙이에요. 자, 이름을 불러오는데 이름에 대한 부분에서 변경된 유형의 중간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백에 대한 부분을 이름을 불러올 때는 샵이라고 하는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변경된 유형 아까 결과 어떻게 된 건지 보셨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서 보시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변경된 유형이라고 하는 건 요거잖아요. 자, 요 녀석의 결과를 어디에다가 사용자 지정 항목을 만들어서 각각 라인에다가 저 구조를 어떻게 전체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되셨어요? 자기 자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자기 자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확장을 시키시면 여기서 또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 요거의 구조를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확장을 하게 되면 이 녀석 안에는 일자고 생산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요 안에 일자하고 생산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요 안에 요게 고스란히 확장을 하게 되면 요게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요만큼 나오겠죠. 최종적인 결과를 보시면 일자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에 생산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거고 일자는 2019년 10월 1일이고 생산량은 5,900이 될 건데 요 뒤에 이걸 확장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자 요만큼이 붙는 거죠. 얘는 요만큼 개수만큼 중복돼서 나올 거야. 쭉쭉쭉 얘만큼 계속 쭉쭉쭉 나올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 녀석하고 여기서 비교해가지고요. if문으로 자,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뒤에 나온 날짜인지만 비교하시면 간략하게 해당되는 부분 끝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이 유용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 이 안에 있는 일자고 생산량이 있는데 요 안에도 일자고 생산량이 있죠. 이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원래 이름 열을 접두사로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것도 일자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도 일자이기 때문에 일자 자동으로 얘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 1 생산량 1 이렇게 바꾼단 말이죠. 근데 일자 생산량 1, 2 이렇게 되면 저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이 부분이 있죠. 원래 열 이름이라는 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자 지정. 그래서 그냥 요거를 체크를 해제를 지금까지 많이 하는 거 보셨는데 요거 체크 해제를 하지 않고요. 그냥 선택하시면 사용자 지정의 일자, 사용자 지정의 생산량.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건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여기 헷갈리지 않을 수 있죠.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앞에 있는 2019년 10월 1일,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개수만큼 쭉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단순하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날짜를 비교해서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이전 날짜인지만 구분해낼 수 있는 하나의 값만 만들어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건열을 하나 만들 겁니다. 조건열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되죠. 자, 사용자 지정이라고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일자가 이전이죠. 이전. 그죠? 이전 날짜냐? 어떤 날짜냐면 비교해야 되는 것은 열의 선택인데 사용자 지정에 대한 일자죠. 자, 이 일자고요. 이 날짜가 그죠? 일자가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용자 지정 일자가 이전 날짜이냐 뭐냐면 일자보다 이게 더 직관적이겠죠? 사용자 지정 일자 요 날짜가 구간값이 요 날짜보다 이전 날짜이면 어떻게 돼요? 이전 날짜이면 이 녀석에 뭐를 가져오시면 되죠? 열 선택해서 이 녀석의 생산량을 가져오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전 날짜가 아니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뭘 표시할 거냐면 널 값으로 표시할 거예요. 자, 이렇게요. 확인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그럼 아까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3개의 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되죠. 다 왜냐면 이전 날짜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여기 보시면 2019년 10월 데이터 여기까지 10월 데이터예요. 그죠? 얘는 이전 날짜 하나도 없겠죠. 널이 나오죠. 2019년 11월 데이터는 요 2019년 10월 데이터 하나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날짜니까 안 나오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2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3개 나와요. 됐어요, 여러분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에서 널 값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죠. 널 값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2010년, 11년, 2010년 데이터는 없어요. 그리고 자꾸 제가 연도로 따지는데 10월 데이터는 없고요. 11월 데이터는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월 데이터는 2개 나오죠. 2개 나와요. 그 다음에 1월 데이터서부터는 하나, 둘,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럼 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요 날짜는 인석과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해당되는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원래 원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그 전에 대한 데이터, 해당되는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몇 개가 나왔는지, 즉 이 일자와 이 녀석이 최종적인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if문을 걸어놓은 내용이니까요. 자, 다른 열을 제거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생산량이라고 다시 또 정정을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 녀석의 속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냥 10진수로 정의해 놓고요. 그냥 소수점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원본이.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날짜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늘려서 나왔잖아요. 자, 이제는 이 녀석에 대한 부분은 그룹핑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룹핑을 해보시면 이 녀석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얘를 그룹하는데 기준은 뭐냐면 일자별로 구준하고요.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해서 모든 열에 대한 부분, 모든 행을 다 표시를 해볼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10월 데이터는 없죠.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11월 데이터죠. 2019년 11월 데이터는 앞에 10월 데이터 하나 있으니까 당연히 값 하나 나오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월 데이터는 10월과 11월 2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월 데이터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세 개. 그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 틀린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선 하나, 여기에서는 두 개, 여기에서는 세 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앞에 있는 두 개의 10월은 어차피 날라갔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건 뭐죠? 이 녀석이 이전 3개월이니까 이 테이블의 행수가 의미되는 게 3개 이상부터 카운팅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의 즉 개수가 몇 개인지, 행의 개수가 몇 개인지 이 녀석이 필요한 요소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그죠? 그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이 녀석이 왜냐면 이 녀석이 왜 필요하냐면 얘는 1개, 그 다음에 2개, 3개. 저희는 3개 이상부터 이거를 이 앞에 라인을 없애버려야 돼요. 앞에 라인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앞에 라인을 없애야 되니까.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열로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뭘 만들 거냐면 사용자 지정열에서 테이블, 그 다음에 row count. 보시는 것처럼 row count.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row를 카운팅 할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GP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보실 거니까.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9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필요한 거는 뭐죠? 3개 이상부터죠. 숫자 필터. 뭐보다 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보다 크거나 같음이죠. 크거나 같음. 3 이상부터 표현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3, 4, 5, 6, 7, 8, 9 나왔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자, 2020년 1월 그러면 저희는 뭐만 하시면 돼요? 이 녀석에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생산량의 에버리지 값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거에서 이 생산량 구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열을 하나 만드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드실 거냐면 GP가 테이블이죠. 그 테이블에 무슨 열이죠? 생산량이죠. 생산량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리스트를 여기다가 새로운 열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GP 열에 가보면 테이블로 돼 있고 그 테이블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요? 생산량이라고 하는 열이 필요하잖아요. 그 열을 가져와라. 그렇죠? 확인. 하시면 얘는 뭐가 나옵니까? 리스트가 나오죠. 3개만 나왔어요. 3개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리스트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전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나와져 있는데 이 리스트에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죠? 최근 밑에서 3개죠. 밑에서 3개. 이 녀석도요. 밑에서 3개. 자, 이 녀석도 밑에서 3개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거 좀 바꿔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녀석의 결과는 리스트니까 여기다 무슨 함수를 쓰셔야 돼요? 리스트 함수를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리스트 함수를 쓰셔야 돼요. 확대를 좀 할까요, 여러분들?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 결과가 리스트이기 때문에 리스트 함수를 쓰셔야 되는데 리스트 어떻게 해요? 근데 가져갈 때 리스트 중에서 어떻게 가져와야 되죠? 레스트죠. 자, 리스트 레스트는 그냥 맨 마지막 걸 가져오는 거고요. 리스트 레스트 n은 밑에서 몇 개 가져올 거죠. 자, 그래서 리스트 n. 자, 이게 리스트예요. 여기에서 몇 개 가져와요? 밑에서 4개 가져오고. 되셨죠? 자, 리스트 라스트 n. 그 리스트의 범위는 어디냐면 GP의 생산량이에요. 거기에서 밑에서 몇 개요? 3개를 가져와라. 되셨죠?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하시면 3개만 가져올 거예요. 자, 밑에 보신 건 3개니까 3개 가져와졌죠? 그 다음에 3개 가져와졌죠? 그 다음에 3개 가져와졌죠? 항상 3개 가져오는 거죠. 밑에서 3개, 밑에서 3개, 밑에서 3개 가져왔어요. 자, 저희는 이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요거 에버레이지만 하시면 되잖아요. 다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자,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다시 리스트니까 리스트를 뭘 하셔야 돼요? 리스트 에버레이지죠. 에버레이지를 구하실 거니까 리스트 에버레이지 지워졌네요. 리스트 라스트 n 몇 개 갖고 올 거냐, 3개 갖고 올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끝났으니까. 자, 리스트 라스트 n 여기 리스트에서 밑에서 3개를 가져오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에 결과도 결국 리스트니까 리스트 에버리지를 구하게. 그러면 저는 이게 뭐죠? 평균 3개월 평균이죠. 이전 3개월이죠. 이전 3개월 평균 생산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형적으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전 3개월 평균 생산량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두 개의 녀석 필요 없죠. 이걸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속성 평균이니까 도점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홈 메뉴 가셔서 닫기 및 로드 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뿌려 보겠습니다. 저는 기존 워크시트에 여기 범위에다가 뿌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 평균 3개월 이전 평균 생산량에 대한 부분은 2010년 데이터 없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20년 8월 1일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10,000개를 생산하는 걸로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새로 고침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월의 데이터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아주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거의 뭐 3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전 3개월 데이터의 평균 데이터를 구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구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 약간 좀 복잡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쭉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새롭게 나오는 스크립트 언어 중에 하나는 특별한 건 없고요. 테이블 로우, 레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 레스트 n, 그 다음에 테이블, 리스트 n. 그냥 테이블로 써도 되고 리스트로 써도 되고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끔 여러분들 잘 조절하시면 돼요. 꼭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함수의 M 스크립트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저의 것만 여러분들이 따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반드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것만 보고 하시는 거는요.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별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은 못 될 거예요. 기억도 안 나실 거고 시간 지나면 다 까먹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 좋은 우리 파워쿼리 연습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뇌를 단련하셔야 돼요. 계속 생각을 하시고 이것들은 어떠한 규칙을 찾아내야 되고 이 규칙을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계속 연속적인 연습 트레이닝.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비법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찾으시고 감을 찾으셔야 돼요. 요거는 이 정도면 내가 알 수 있겠다. 이거 기분이 좋냐 나쁘냐.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쉽게 되는데 라고 할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수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에 눈 돌리시거나 귀 홀깃하셔가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손으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눈으로 계속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거를 만드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의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내용 확인하셔서 꼭 여러분들 거를 만드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